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의 가치가 한없이 낮아진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사랑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곧잘 생존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죠.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란 이름 하에 상대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통제하고 끝내는 상대의 생존마저 손에 쥐고서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는 사랑은 비참한 결말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매력적이고 근사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를 곁에 두길 원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란 이름하에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 굿 닥터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굿 닥터의 주인공 마틴은 능력이 뛰어난 의사지만 나르시시스트인 탓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자신은 뛰어나고 좋은 사람인데 간호사들과 상사 그리고 환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 마틴에게 아름다운 18세 환자 다이앤이 환자로 들어옵니다. 마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이앤에게 마음을 품게 되지만 병을 치료한 다이앤이 태어나게 되자 마틴은 더 이상 다이앤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다이앤의 부모는 마틴이 다이앤의 병을 치료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마틴을 집에 초대하고, 마틴은 다이앤에 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이앤의 사진을 몰래 훔쳐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틴이 다이앤을 단지 사랑하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틴은 끝내 의사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이앤의 집에 다시 찾아가 다이앤이 먹는 약의 성분을 뒤바꿔 놓아 버린 것이죠. 다이앤을 자신의 환자로 다시 입원시키기 위해 다이앤의 약 성분을 설탕으로 바꿔 넣어 통원 치료만 해도 되는 다이앤을 다시 입원시켜버린 것입니다. 마틴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다이앤을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이앤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다이앤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이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이앤을 독점하는 마틴. 그러나 마틴의 다이앤을 향한 집착은 사랑이 아닌 책임 없는 욕망일 뿐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이앤을 어떻게든 묶어두기 위해 다이앤을 환자로 만들어 놓아야 했던 마틴은 다이앤에게 엉뚱한 링겔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그 바람에 다이앤은 급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다이앤의 죽음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이앤을 죽게 만든 의사 마틴. 다이앤이 죽고 마틴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지만 사건은 순순히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딸을 잃은 다이앤의 아버지가 찾아와 항의하는 것을 또 당당했던 마틴이었지만, 다이앤의 일기장을 손에 쥔 병원 청소부 지미가 협박하는 것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청소를 하다가 다이앤의 일기장을 손에 넣게 된 지미는 다이앤의 일기장 안에 마틴과 다이앤의 일에 대한 내용이 다 적혀 있으니 일기장을 손에 넣고 싶다면 병원 약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환각성분 약을 만들어 제공하라 협박합니다. 이래서는 계속 지미에게 끌려다닐 거라 생각했던 마틴은 끝내 더는 참지 못하고 지미에게 환각약을 주는 척 청산가리가 든 약을 주고 지미를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마틴의 집에 찾아오고, 마틴은 경찰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이앤의 얘기를 흘리고 맙니다. 위기를 느낀 마틴은 경찰을 거실에 둔 채 화장실로 황급히 가서 다이앤의 일기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화장실 물을 내리지만 오히려 화장실 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일기장은 다시 올라옵니다. 마치 마틴의 죄가 더는 숨겨지지 않을 것처럼요. 이에 마틴은 화장실을 뛰쳐나가 도망가서는 바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처럼 나오죠. 이 장면에서 마틴은 자신이 사랑했던 다이앤을 죽인 것에 대해 속죄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틴은 이대로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이죠. 그는 바다 앞에 서서 자신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상상했을 뿐이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소유하는 데 집착할 뿐인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상대에 대한 책임감이나 공감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해
상대를 원했던 것뿐이지 상대가 잘못되었을 때에 대한 반성이나 도덕적 책임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나르시시스트는 일부러 취약한 대상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란 이름 아래 완벽한 통제를 일삼기 때문이죠. 마틴은 다시 자신의 집 화장실로 돌아가 다이앤의 일기장을 완벽하게 변기 속에 버린 뒤 천연덕스럽게 경찰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마틴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의사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영화의 반전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틴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다이앤이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틴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병을 악화시켜 병원에 두고 있었고 다이앤은 그것을 마틴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이앤은 어린 나이였고 환자였기에 마틴의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랑에 취약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죽음을 맞은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취약한 상대를 향한 사랑으로 대표적인 작품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작품은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바로 롤리타입니다. 롤리타는 어머니만 있는 편모 가정에서 나고 자란 13세 소녀 롤리타가 나이든 불문과 교수이자 자신의 새아버지였던 험버트라는 아저씨의 욕망 어린 사랑 속에 들어가 소녀로서 불행한 삶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랑받는 것에 목이 말랐던 그녀는 험버트의 자신을 향한 욕망을 진짜 사랑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사랑받기 위해 험버트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맞춰갑니다. 그러나 험버트의 사랑은 롤리타의 성장을 방해하고 롤리타로 하여금 그녀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조차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로 하여금 진정 사랑하는 감정 자체가 무엇인지 못 느끼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롤리타는 생존을 위해 사랑받기를 자처하는데 그녀는 생존을 위해 사랑받기를 택하고 그 사랑 속에서 그녀 자신의 의사와 주관은 시들어갑니다. 취약한 존재로 사랑받는 것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죠.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취약한 상대를 향한 사랑은 이와 반대로 상대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주고서 상대를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맞추려 하고 상대가 잘못되더라도 그 어떤 책임감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이나 가혹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틴이 다이앤을 소유하기 위해 다이앤의 병을 일부러 악화시킨 것이나 롤리타가 자신의 뜻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롤리타의 뺨을 함부로 때리던 험버트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무책임한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소유욕이란 역설적으로 언제든 쉽게 상대를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은 안전하고 상대가 어떻게 되든 그대로 일을 덮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생각으로 일단 소유하려 들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인형을 일단 사고 보는 심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미성숙한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나르시시스트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 상대를 소유하기 바쁩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취약한 상대만을 사랑하려 하죠. 미성숙한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보다 한참 어리거나 연약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나르시시스트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겉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조건이 좋다고 해도 자신의 내면은 실상 형편없고 조악해서 또래의 사람에게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상하고 빈약한 진짜 모습을 보여도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기만 할 취약한 상대에게만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한 상대는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를 사랑이라 받아들이며 혼란을 느끼느라 자신을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앤이 마틴이 자신의 병을 일부러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틴이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느라 끝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요. 미성숙한 나르시시스트일수록 취약한 상대,
자신보다 한참 어리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대만 골라 통제를 사랑이라 상대를 속이면서 상대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행에 빠져도 외면하고 금방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죠. 미성숙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상대에게 자신의 관을 일방적으로 퍼붓고는 그 후에 마음을 털고 덮어버리는 비밀 일기장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대상으로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통제하고 집착하는 것을 그만큼 사랑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둔다는 건 그만큼 은밀히 쉽게 버릴 수 있고 뒤도 안 돌아보고 넘겨버리고 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 아래에 둔다는 건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생길 때 상황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미성숙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생존의 문제를 사랑받는 것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을 받는 것은 곧잘 사랑받는 사람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란 이름 아래 상대를 통제하고 상대는 점차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떻게든 사랑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받게 되면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무리 절실하여도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나르시시스트일수록 취약한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랑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어서라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랑은 결국 비극을 초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취약한 대상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는 걸 사랑이라 생각하고 취약한 사람은 그걸 그만큼 자신의 사랑해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게 되다 자신을 지켜내는데 실패하게 되죠.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낄 때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생존처럼 느껴지는 사랑은 곧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